그러니까 당신은 애완견 미용사가 되시오. 아니면 당신은 헬스 트레이너가 되시오. 이런 식으로 어떤 구체적인 직업을 하나 딱 찍어가지고요. 당신 이걸 하시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사주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 있잖아요. 사주의 특징을 하나하나 풀어내면서 그 특징에 맞게 이제 일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단은 크게 봐갖고 이 사람이 직장 생활에 적합한 사람이냐, 아니면 자영업에 적합한 사람이냐,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인데요,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내 적성에 맞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최대 장점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갖고, 우리 아이가 지금 애기인데,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혹은 어린인데, 이렇게 나이 어린 애들 사주 봐도 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어릴수록 사주를 빨리 받아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적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 분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이 맞는지, 내 일에 맞는 적성은, 내 적성에 맞는 일은 무엇인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일을 하면 그 직업 자체가 일하는 게 막 재밌는 거예요. 막 행복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거의 절반 이상은 성공했다고 봐야죠. 자기 직업에 그렇게 만족도가 높다면 그 사람은 성공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그런 만족도라는 것은 뭐 월급을 많이 준다, 편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내 적성에 맞는 거, 내가 하면서 참 재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그런 일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다고 할 때 그걸 어떻게 찾느냐, 그걸 무슨 수로 찾아요? 내 적성에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이런 내 적성에 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더라도 한참 지난 다음에 40, 50대 가지고, 맞아, 나는 이런 일이 나한테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젊었을 때 찾아야 될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 그래야 그게 내 직업이 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주 분석이라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사람의 적성을 찾는데 아주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명리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생년월일시만 알면 돼요. 뭐 어렵게 무슨 적성검사 뭐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생년월일시만 알면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적성에 맞는 일이라는 게 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이 되고, 이 일을 하면 내가 집중이 돼요. 그러면서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적성에 맞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동영상을 통해서 상담을 하는데, 처음에는 잘 안 들어왔거든요. 처음에 한 2, 3일에 한 건씩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물론 돈을 받고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그걸 하고 나서 내가 느끼는 만족감, 이것은 제가 태어나가지고요, 저는 그런 희열을 느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내가 아주 막 재밌는 놀이 있잖아요. 어릴 때 무슨 애들하고 같이 동네 놀이터에서 논다든가, 우리 어릴 때는 막 오징어 그림 그려놓고 막 깽깽이로 뛰어다니면서 애들 넘어뜨리고 막 이런 놀이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걸 한다든가, 아니면 뭐 축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자오락을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해봤지만, 그러면서 막 즐거움을 느끼고 그러잖아요. 제가 사주 상담을 하고, 그 사주 작업 동영상을 하고, 그러고 나서 느꼈던 그 기쁨, 희열, 이런 것은 제가 태어나고 나서 처음 느껴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지금은 이게 이제 막 사람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막 시간에 막 쫓기고 막 그러다 보면은 그런 그 기쁨을 또 못 느낄 때도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처음에 일을 그렇게 하면서 제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고생했던 거 다 보상받는 느낌이라고. 저는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직업이라고 하는 뭐 의사나 뭐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 전혀 부럽지 않아요. 제가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 다 스트레스 받고 일하는데 다 힘들어하고, 그리고 나이가 한 40이 넘어가갖고 한 중반 정도 되니까 조직 생활이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고 싶어요. 혼자. 그런데 지금은 저만 독립된 방에서 혼자 있는 거잖아요. 그게 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조직 생활을 그만하고 싶고, 그냥 저 혼자 일하다가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 뭐 친구들이라든가 후배라든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 만나고, 이런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제가 다니는 오피스텔은 그렇게 작지는 않지만 직원이 없어요. 소장님은 이제 관리실에서 혼자 있고, 저는 그 방에서 혼자 있고, 그리고 청소하는 아줌마, 주차하는 아저씨 각각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은 아무도 전화도 안 와요. 하루 종일 전화 한 통화 안 와요. 그냥 자리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런 일 자체가 힘들지 않겠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손 앉아서 계속 사주 작업만 하니까 힘들 일이 없죠. 지루할 일이 없어요. 계속 작업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저를 보고 저 방에 들어와서 나오지도 않네, 뭐 저 안에서 뭐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사주와 관련된 걸 좋아한다, 저 사람이. 이거는 알고 있지만 다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유튜브 같은 거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서로에게 관심도 없고, 그리고 서로 뭐 안에 들어가서 뭘 하는지, 방에서 뭘 하는지 그걸 묻지 않는 게 불문일이에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서로에게 간섭하지 말자, 뭐 이런 분위기가 조성돼 있어요.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좋은 대운이 들어왔을 때 제가 받은 가장 큰 행운은 그거예요. 사주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물론 사주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이 사주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학문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는 멋진 학문이라는 건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주를 알게 돼갖고 이렇게 만족도 높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 이것이 최대 행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나에게 맞는 그런 일을 찾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직업이, 사람들이 이제 직업을 구할 때는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공무원 되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사주 같은 데에서는 이제 딱 봐갖고 저처럼 간운이 없다 그러면 공무원 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이 공부를 아주 특출나게 잘해가지고 준비를 하면 분명히 합격할 거야,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간운이 없으면 어차피 공직운이 없는 건데 적성이 안 맞거든요. 제가 오늘 분석한 분도 지지 4글자가 다 도화살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끼가 많은 분인데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면 만족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끼를 발산해야 되는데, 공무원이라는 사회에는 그 끼를 발산하기에 적합한,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가장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건데,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취미 활동이나 뭐 다른 활동을 통해서도 만족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유튜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를. 왜냐하면 돈이 안 들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지금 한 달에 100만원이라도 벌려면 지금 1억 투자해도 100만원 못 벌어요. 지금 오피스텔 같은데 1억짜리 하나, 쬐끄만 오피스텔 하나 샀다.
그래봤자 한 달에 한 50만원 받으려나? 그래요. 그리고 복비 주고, 그리고 뭐 도배 새로 해주고 막 이러다 보면은 1년에 한 달에 50만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돈 몇십만원이라도 벌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유튜브는 돈 벌기가 쉬워요. 투자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중년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유튜브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선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유튜버들이 지금 구독자도 많고 그렇지만 되게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년층들이 유튜브로 넘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누가 차지하느냐? 같은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차지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년 이상 되시는 분들의 그 유튜브 시청자들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와서 깃발을 딱 꽂잖아요. 그러면 성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죠. 그리고 돈도 안 들고 그냥 카메라 다리 정도 하나만 사가지고 이 유튜브 영상 딱 찍으면 되니까, 어떤 컨셉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돈 투자해가지고 웬만한 사업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반기에 마이너스 성장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나아질 것 같아요? 뭐 사주의 운의 흐름이고 뭐 국가의 운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상식적으로 딱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저 문재인 정권이 경제정책을 너무 잘 펴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날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망할 것 같은데요, 계속 이렇게 나가면. 그래서 돈 들지 않는 거, 돈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이 유튜브다, 이렇게 보고, 여기 이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 적성에 한번 맞는지 테스트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적성에 맞는 분들은 계속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내가 어떤 일에 적성이 맞느냐,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할 때, 이 세상에는 수십만 가지의 직업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직업을 하나 딱 찍어가지고 말해주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신은 애완견 미용사가 되시오, 아니면 당신은 헬스 트레이너가 되시오, 이런 식으로 어떤 구체적인 직업을 하나 딱 찍어가지고요, 당신 이걸 하시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사주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 있잖아요. 사주의 특징을 하나하나 풀어내면서 그 특징에 맞게 이제 일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단은 크게 봐갖고 이 사람이 직장 생활에 적합한 사람이냐, 아니면 자영업에 적합한 사람이냐, 이런 걸 알 수 있죠. 우선 비경겁제가 아주 강한 사람이다, 이럴 경우에는 직장 생활은 대체적으로 안 맞는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 자영업이라는 것은 즉 사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또 사업을 하려면 돈을 투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사람의 현재 대운이 어떠냐, 예를 들어서 20대 젊은 사람이다, 혹은 30대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사업을 한다, 이런 것은 그 사람의 적성에 잘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봐야겠지만 현재의 재물운이 어떠냐,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을 했을 때 날려먹겠느냐 아니면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봐야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봐야 되지만, 일단은 비경겁제가 너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직장 생활에는 대체적으로 안 맞는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비경겁제뿐만 아니라 인성운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좀 어려움을 겪는다고 봐야 되고요. 이게 이제 오행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 많은 건 많고 없는 건 없고, 이런 식의 사람일수록 불리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 식신상관운이 없다, 이런 사람도 불리해요. 왜냐하면 손님 접대 능력, 이런 것은 식신상관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서비스업 같은 데에는 불리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인성운이라는 것은
나를 서포트 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업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영업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업이라든가 이거 빼놓고는 뭐 나머지가 거의 유통업이라고 봐야 되고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업 능력이 대단히 중요한데 인성운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니까 영업 같은 걸 할 때 좀 피곤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봐야 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사주를 하나하나 풀이해 나가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일에 적합하냐 대체적으로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카메라 기사를 할 것 같아요. 예식장에 가면은 결혼 예식장에 가면은 사람들 사진 찍어주고 막 비디오 촬영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을 할 것 같아요. 제가 20살로 돌아간다면.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로 막 포토샵 같은 것도 배우고 그런 일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내 적성에 아주 잘 맞아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영상 만드는 것도 저한테 적성이 아주 잘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주를 안 한다 그랬으면 이렇게 무슨 영상 제작하고 이런 거하고 잘 맞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이 아주 딱이죠. 딱 제가 하는 일이 지금 사주 분석을 하는데 그걸 또 영상으로 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적성에 완전히 딱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사주가 상당히 효용성 있는 학문인데 여러가지 장점이 있잖아요. 뭐 사람들과의 궁합도 보고 내 인생의 운의 흐름을 알 수 있고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그 장점이 뭐냐, 적성을 찾아준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남의 밑에서 일할 만한 사람이냐 아니면은 독립적으로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한 가지 오행이 특출나게 강하다면, 예를 들어서 재성운이 아주 강하다 그러면 돈에 대한 욕심이 강하다고 봐야죠. 그런 사람들은 돈 만지는 일을 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주가 워낙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 한 사람의 사주를 봐야 이 사람의 적성이 어디에 맞는가 이런 것을 알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그 특징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거기에 맞는 적성을 찾아갈 수, 그 직업을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일찍 찾은 건 아니죠. 40이 넘어서 찾았으니까, 늦게 찾았지만 어쨌든 저한테 아주 딱 맞는 직업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의 이제 장점이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80 정도 될 때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건강만 잘 유지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80 정도 돼가지고 눈이 안 보이고 그러면은 이제 돋보기 끼고 그때 돼서는 이제 뭐 직접 상담을 해야겠죠. 그때 동영상 제작하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그때 돼서는 이제 뭐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그동안 제가 동영상 보내줬던 사람들한테 뭐 몇십 년 지났으니까 이제 직접 와서 한번 상담 받아보라고 그렇게 다 메일 보내가지고 한 70대 80대 정도 됐을 때 직접 상담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주를 통해서 그 사람의 적성을 파악할 때에는 사주팔자가 이렇게 8글자가 있잖아요. 그럼 천간 지지가 있을 때 위에 있는 걸 천간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걸 지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지지라는 것은 도화살과 역마살과 화개살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화살이 유난히 강한 분들이 있고요, 화개살이 강한 분들이 있고 역마살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전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일단 이 도화살 같은 경우는요, 사람이 끼가 많다고 봐야 돼요. 끼가 많아요. 끼가 많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린애들이 학교에서 장기자랑 시간에 막 앞에 나가가지고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잘 노는 애들 보면 뭐라 그래요? 어른들이 쟤는 끼가 넘치는 애야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끼가 많다는 얘기는 나를 뽐내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런 성향이 강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직업이 연예인이죠. 근데 연예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또 예뻐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끼가 아주 특별해야 되니까, 그러니 연예인이라는 특별한 직업에 예를 들지 않더라도 그 연예인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어야 되는 직업, 이런 직업을 가지면 좋죠. 그런 직업을 생각해보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학원 강사다. 그럼 학원 강사는 어때요? 학생들의 주목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학원 강사도 인기가 있어야죠. 인기가 있어야 학생들이 와서 수강을 할 게 아니에요. 그래야 돈도 벌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이 자신의 끼를 발산해야 되는 그런 직업은 의외로 많고요. 그리고 이런 직업들이 되게 자기 이름을 알려야 돼요. 자기 이름을 알림으로써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뭐 예술가라든가 학원 강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지지의 특성이 어떠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화개살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화개살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화개살은 진술충미 네 글자를 말하거든요. 지지가 진술충미가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도화살은 좌오묘이고 화개살은 진술충미란 말이에요. 그럼 지지의 진술충미가 강하다, 이런 사람들은 예술적인 감수성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신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라는 게 뭐예요? 철학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심리라든가 이런 데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화개살이 강하면 그 사람이 무슨 미대를 나와가지고 뭐 디자인 계통에서 일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종교인이 됐다든가 아니면 사주명리학을 공부한다든가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뭐 좀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역마살이 강한 사람들은요, 역마살은 인신사의 네 글자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돈을 벌어서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잘 벌고 부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역마살이라고 봐야죠. 이 역마살은 인신사의 네 글자인데, 이 역마라는 것 자체가 움직이고 이동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성향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성 자체가 어때요? 좀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 이런 역마살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자영업을 하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든 그 분야에서 프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라는 얘기는 그쪽의 권위자, 전문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무역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해갖고 떼돈을 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인생이 안 풀렸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도화살 강한 사람들은 인생이 안 풀렸을 때 술집 여자가 많다고 봐야죠. 술집 여자. 왜냐하면 도화라는 것이 이성적이고 감정적인 걸 나타내기도 하니까, 인생이 안 풀렸을 때에는 술집 여자라든가,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삼류배우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역마살이 강한 사람들 중에 인생이 좀 꼬였다, 안 풀렸다, 이런 사람들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운수업이라는 것은 택시기사라든가 버스기사라든가 트럭기사 뭐 이런 분들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예를 든 이런 그 운수업 기사분들이 어때요? 3D 업종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이런 운전하는 분들이 일은 고되면서 보수는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일이 안 풀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운수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부터 나는 버스기사가 꿈이야 그러면서 버스기사 하는 사람은 크게 드물거든요. 그래서 역마살이 이제 강한 사람들 중에 안 풀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화개살이 강하면서 안 풀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종교인이 됐는데 뭐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그 신도가 얼마 안 되는 아주 작은 뭐 교회를 운영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쪽 분야에서 잘 안 풀린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주라는 것은 정말 멋진 학문이다. 정말 그 한자 문화권의 천재들이 만들어내갖고
우리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한자 문화권에 있는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이 사주명리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적성을 찾을 수 있다는 거, 나한테 맞는 직업이 무엇인가 이걸 찾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좀 저처럼 이렇게 늦게 뭐 40대에 찾았다든가 뭐 50대에 찾았다든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늦게라도 찾으면 그런 일을 뭐 취미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해갖고 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이 사주가 하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그 사람이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정말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